이제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국민의힘에서 나왔어요. 네. 지난주에. 예. 일단 먼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왜 18명만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당사와 본회의장 사이에 우왕좌왕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그 단서가 될 만한 당일 단체 채팅이 전체가 공개가 됐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네. 녹취록을 쭉 봤는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두 분에 좀 집중해서 봤거든요. 누구요? 추경호 원내대표와 갑자기 좀 전까지 이름을 기억했는데 신동훈 원내대변인, 네. 전 원내대변인.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봤는데 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의심했잖아요. 저도 좀 이 자리에서 조금 극언을 했었는데 야 정말 추경호 원내대표 너무 추하다. 저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 근데 마치 보면은 저 이 카톡 대화록을 신문 지상상으로 보기엔 정말 저 사람이 뭐랄까요? 어떤 의도 없이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못 오게 할 의도 없이 정말 순수하게 헷갈렸나 보다라고 자칫 읽힐 수 있겠더라고요. 어찌할 줄 모르니까 네. 그 순간에. 보시면 계속 어느 때는 갑자기 국회로 오십시오. 맞아요. 또 어느 때는 당사로. 국회로 당사로. 국회로 당사로. 계속 이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신동욱 원내대변인도 이제 TV 르포 프로그램에서 봤습니다.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석연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예. 전 그래요. 제가 굳이 제 치부를 드러낸 것도 이분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였겠나. 그리고 172명이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에 갔잖아요. 오, 네. 172명이 갔다는 것은 가려고 마음먹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아하. 누구든지. 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18명밖에 못 갔다는 것은 네. 가기 싫었다. 아하. 그리고 추경호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무의식적으로 본인의 의지는 외부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네. 야, 안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반영이 있지 내심? 않을까. 내심. 아니 그 단체 방을 보면 지금 뭐 어디에 뭐 담 넘어서 잠깐 들어올 수 있다. 여기 뭐 경기 네. 허술하다 이런 맞아요. 얘기들도 있는데 네.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막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의원들이.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은 시청자 여러분들보다는 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포함해서 한 상위 5% 정도 되는 수준으로 이 국회의 속성을 아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국민의힘 의원은 아닙니다만은 그 실명을 깎게요. 구로갑이죠. 갑자기 그 민주당의 586을 대변하시던 분 갑자기 누구시죠? 이인영 의원님. 네. 제가 어떤 모습을 한번 봤어요. 인상 깊었던 모습 중에 하나가 네. 어느 날 저도 이렇게 국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국회의원분들이 카니발을 많이 탑니다. 이거 꽤 된 일일 거예요. 아마 10년 정도 됐을 수도 한 최소 5년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실강이가 있더라고요. 실강이라기보다는 가로막고 있고 네. 제가 만약에 차를 몰고 가면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어느 날은 누구 만나러 왔습니다. 심상정 의원 만나러 왔습니다 하면 예 들어가십시오. 예. 결국 막을 수 있는 건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 번 더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바깥의 출입구에서는 쉽게 들여보내주기로 네. 의원님만 그냥 심상정이란 말 안 하고 의원님 만나러 왔습니다 아니면 약속 있어 왔습니다 하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일일이 꼬치꼬치 물어봐요. 누구로 만나러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그리고 약속은 사전에 정해져 있는지 예. 이렇게 편차가 있거든요. 보면은 대개는 어떤 그날 무슨 회의가 있는지 그쵸.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른데 그날도 이제 그랬던 날인 것 같아요. 약간 민감하게 몇 가지 물으니까 갑자기 제 생각 한 10여 초 실강이 있다가 의원이 이제 나오는 거죠. 뒷좌석에서. 네. 나오더니 막 호통을 치니까 오. 그때는 이제 좀 속된 말로 깨갱하고 곧바로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허허허. 국회의원이 가는데 그 국회 행정요원들 못 막습니다. 아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맞아요.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누가 막아서 못 갔어요. 경찰이 막아서 못 갔어요. 아이고 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랬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포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들어가서 표결하지 못했다. 이 말도 그러면은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그렇게 나갈까요? 봅니다. 예. 네. 우리 국회의원분들요, 여러분. 네. 여의도에서는 특히 국회에서는 그 이분들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 아유, 저 뭐 시민단체에서 오래 있었고 뭐 있었지만은 좀 나쁘게 말하면 정말 개취급 당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적어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개인적인 민원 가지고 국회를 출입해 본 적이 없는데 여러 가지 입법안들 뭐 반대한다 이렇게 가면은 질질 끌려 나온 적 많고요. 저 그냥 거의 멱살잡이식으로 끌려 나온 적 많아요. 국회 그 이렇게 요원들의 그 행정요원들이라고 해서 뭐 우락부락하는 분들도 아니에요. 네. 이분들 그러다가도 국회의원들이 무슨 한마디만 말하면 이분들 꼼짝 못해. 정말 찍소리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갑자기 또 기억나는 건데 그때 제 기억에 심상정 의원이었었는데 같이 국회 내 식당에 갈 때도 계속 쫓아오다가 예. 제가 심의원한테 말하고 심의원님 저기 계속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원이 이제 하니까 그제서야 식당 바깥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계속 이렇게 밥 먹는 내내 쳐다봐요. 이런 분들이고 그런데 무슨 뭐 국회의원들이 뭐 청원 경찰들이 뭐가 맡고 있어 경찰들이 맡고 있어서 못 갔다. 네. 제가 알기로 이때의 경찰이라 하면 영등포 경찰서잖아요. 네. 영등포 경찰서 이분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국회의원들한테. 아무리 이 계엄 전국이라 할지언정 그럼요. 예, 다 비켜줬을 것이다. 더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본회의장에. 그럼요. 여의도에서 우리 국회의원분들은 그 홈그라운드에 똥개들이신데 무적이십니다. 정말 무적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못 들어갔다고 화나네. 핑계다 이거고요. 국민의힘에서 또 하나 공개된 게 있어요. 탄핵 가결 직후에 열린 의원총회 녹취예요. 이거는 음성이 담긴 녹취입니다. 네. 들어본 분들 꽤 있으실 텐데 그날 의원총회 분위기가 뭐 쌀벌했던 거는 여러 보도를 통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뭐 누군가가 한동훈 대표 쪽으로 물병을 던졌고 네.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 뭐 이랬다고 하고요. 네. 저놈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을 시킨 윤석열은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른 거야 이런 험악한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녹취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이제 들어봤고요. 예.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비슷한 말을 했었죠. 진짜 국민의힘은 이거 비밀이다. 비밀이었어야 됐다. 이런 게 노출되면 국민의힘 의원 수준들이 노출이 된다. 네. 이건 정말 비밀로 잘 세워나가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인가요? 아니면 뭐 홍준표 시장인지 제가 누구이신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누설한 게 누구냐. 저 역시 그 부분은 동의한다. 이런 국민의힘의 비밀이 이렇게 누설되는 건 참 안타깝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준이. 정말 좀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시정 잡배들의 무슨 이권을 놓고 다투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잖아요. 네. 막말들이 흘러나오고. 정말 막말들이 나왔어요. 예. 네. 저는 또 하나 느꼈던 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좁혀보자면 친윤 측에서 문제 삼는 게 물병 던지고. 네. 물병은 안 던졌다. 자리에서 네. 던진 거다. 자리에 이렇게 내친 거다. 화가 나서 그랬던 거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저는 묻고 싶은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 본인들이 했던 말로 다 수준은 드러났고 그 비밀이 유출되는 순간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이미 다 인지해버렸는데 물병을 내쳤네 던졌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걸로 뭐 또 무슨 뭐 언론에게 다시 또 훈시를 하고 언론들의 역할에 대해서 장황하게 미디어 특위 위원장이 입장문을 냈어요. 그렇더라고요. 공작 제보고 그 제보를 확인하는 작업이 언론인으로서는 필요한 거고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죠. 뭐 보자면 누가 말했는지를 제외한다라면 한번 들을 법한 말인데 네? 이때 했던 말들이 나온 상황에서 본인들이 할 말은 아니다. 네. 좀 창피한 줄을 알아라.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 말을 들은 상황에서는 물병을 내쳤냐 던졌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이거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고 나서 친한계에서
의도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자를 색출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당내에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비공개 의총에서조차 뭐 허심탄회하게 누가 믿고 얘기할 수 있겠나. 이 신뢰를 무너뜨린 건 결국에 이걸 유출한 사람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전 그 말에 좀 상당 부분 공감한다. 이와 같은 비밀은 잘 좀 유지를 했어야 감춰졌어야 됐다. 감춰졌어야 됐다. 그러니까 뭐 비공개 의총이다, 공개 의총이다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저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좀 비슷한 말씀을 했을 거예요. 정말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하지 말아라 저한테도 많이 했었는데 그 말을 요즘 많이 공감을 해요. 국민의힘 의원들 어디에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덜컹덜컹 하거든요. 저런 말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하다. 저렇게 무식한 말을 저렇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배격하고 맞서는 저런 발언들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용기에는 감탄하고 싶은데 네. 저는 그래요. 본인들 수준이 그렇게 드러나는데 그걸 뭐 공개다 비공개다 미천들이 다 늘어났는데 저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천편일적으로 하나만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이라면 공개되는 게 낫다. 국민들이 조금은 판단했으면 좋겠다. 판단을 해야 된다. 오히려 공개돼서. 그렇게 네. 따지자면 뭐 카톡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의 뭐 우리 기자님과 저의 뭐 우리 PD님과 저의 그런 카톡이라면 공개되지 않는 게 마땅한 거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서로 간에 공개를 안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반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카톡들이 공개되고 있잖아요. 다 공개되고 계엄이라는 있더라고요. 중대한 상황 속에서 그만큼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고 네. 여러 언론사도 그래서 그와 같은 녹취록들을 공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좀 깊이 반성해야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물병을 던졌네 안 던졌네 이게 공개가 된대 안 됐네. 이건 하중에 아무런 지장은 지연 말단적인 거다. 예. 예. 제가 뭐 너희들의 그런 문제의식을 공감한다 하는 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비꼬는 것이고 네. 예, 하는 거니까. 이 당시 의총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곱씹어 보건데 뭐 제가 계엄을 했나요? 제가 투표를 했나요? 이런 분위기에서 나왔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되새겨 봐야 될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냐는 상황 속에서 그 네. 말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모두 다 이제 찝어져서 굳이 익명으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김민전 의원께서 이제 그렇게 예. 말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은 총체적인 이와 같은 난국을 당신이 초래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말을 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라면 네. 한동훈 대표가 그와 같은 대답도 전 있을 수 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저라도 할 법한 항변이었다. 예. 그런 것을 이제 앞뒤 자르고 나서 한동훈은 뭐 저기 뭐라죠? 내가 계엄을 했냐? 뭐 그리고 또라이라는 공격. 뭐 사실 뭐 알잖아요. 언론계는 다 알더라고. 또라이란 말도 누가 했는지. 다 이게 유추가 되더라고요. 다 네. 이야기 다 하던데. 네. 그러니까 조금은 저는 국민적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뭐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사안들뿐만 아니라 뭐 피의사실 공표도 이루어지고 있고. 네. 예. 저는 모든 것들이 좀 공익적인 판단에 기준해서 예,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알 권리.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조금은 저는 제대로 엄중한 시기인 만큼 말 하나 행동 하나 네. 어떠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활로도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상당히 민주당에 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지난주 금요일 갤럽 조사에서는 양당 지지율이 2배나 차이가 났더라고요.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역대급 격차인데 국민의힘 지지율 반등 가능할까요? 물론 이게 탄핵 정국이어서 여당으로서는 참 불리한 정국이긴 한데 그래도 잘 수습을 했다면 이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지율. 저는 또 한편으로요. 네. 와 이거밖에 차이 안 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배인데요? 네.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그때의 어떤 국민적인 어떤 감정 네.
분노 이런 수치와 저는 비슷하게 보거든요. 누차 말했지만 이런 데에는 이재명이라는 변수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변수 때문에 집회에 나가지 않고 네. 네,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리고 쉽게 민주당 쪽으로 가지 않는 저는 제 기억이 맞다라면 뭐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났는데 이건 역으로 더군다나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에서는 당시 여권 네,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랄까요? 이 박근혜 탄핵에 동조하고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권성동 지금 권한대행조차도 네. 뭐였었죠? 당시 제 기억으로는 법사위원장이었나요? 법사위원장이고 예. 탄핵소추 그랬죠. 위원장. 네. 그랬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정말 지리멸렬한 모습이거든요. 예. 저는 어떻게 이만큼의 수치가 나올까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저는 국민의힘이 잘만 하면 네. 조금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척만 하더라도 지금 지지율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렇군요. 그 반대엔 이재명 대표라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은 정상인 척하기도 힘들구나.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이분들 지금 정상인 흉내내기도 힘든 상태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리고 제가 이때 말한 정상인이라 하면 정말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되는 건데. 여론에 맞게. 예, 여론에 맞게. 그리고 저는 그래요. 특히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는 국민의 여론이 국민의 힘이 맞다. 예. 그걸 따라가기만 해도 된다. 이때는 국민들이 전 이끄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민주당이 이재명이 뭐 누구인가 뭐 박찬대 뭐 박선원 김어준 이런 사람이 이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끈다고 자부하는 순간 동력은 급감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국민들이 분노를 이끌고 전국을 이끄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국민의힘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근데 지금 그걸 따라가기조차도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다. 저는 얼마든지 그래서 계기는 국민의힘이 반등한다라면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똑같이 어떻게 보면 뭐 전국의 두 정당 중에서 전국의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누가 잡았냐고 하면 당연히 민주당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더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건 전제로 깔아야 상황상. 되겠죠. 네. 네.